가장 소름이 끼쳤던 사실 부분은 몸을 이제 젖히고 허공을 보면서 한숨을 쉬면서 무슨 얘기를 해줬냐면 시신을 박지선 교수님과 함께하는 그알 외전, 오늘은 어떤 사건이죠? 네, 오늘은 2004년 5월에 네. 강남의 한 호텔에서를 마지막으로 실종되신 김인숙 씨 사건입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말씀하신 대로 그 호텔에서 여성분이 사라졌는데 함께 투숙했던 남자분이 있는 거죠. 그분은 당시에 유력 용의자였고 자백을 했었죠. 네네. 했지만 그 뒤에 그게 허위 자백이었다고 번복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분이 저희 방송에서 인터뷰를 했었고, 그때 일에 대해서 기억나시는 대로 좀 먼저 한번 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세요. 제가 그 김인숙을 죽였냐 살렸냐 그러잖아요. 궁금하신 게. 그 인터뷰 영상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는 건가요? 네, 그때 제작진과 함께 했던 인터뷰 영상에서 혹시 이제 그아리 분들이 보시기에도 저 진술은 어떤 의미일까 이것을 한번 같이 네. 보시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네. 문 닫아줘. 이게 사건은 2004년도 사건이고 이분을 인터뷰한 거는 2017년이잖아요. 13년이 지난 다음에 당시 얘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이분 얘기를 보면은 뭐 기억이 안 난다라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모르겠어요. 정확한 제 기억이 안 나는 거를 제가 사투지라서 지금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안 나요. 죄송하지만. 10여 년 이후에 기억이 잘 안 나는 부분이 있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마치 어제 일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기억이 안 난다거나 답변을 하지 않거나 혹은 어느 부분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꼭 짚어봐야 될 부분들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디부터 보면 될까요? 네, 가장 먼저 진술의 일관성이 조금 떨어졌던 부분을 네. 먼저 보고자 하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김인숙 씨와 헤어질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묻는 제작진의 질문에 네. 이분의 답변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작진이 여러 번 질문을 하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 김인숙 씨는 어떠한 모습이었느냐. 네. 마지막 모습을 기억하세요? 그 여자가 마지막 어떤 모습이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첫 번째에는 호텔 방 안에서 인사말을 하고 헤어졌다. 방수 있으면 하고 해줬죠. 방에서 먼저 나오셨다고요?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네. 그런데 1시간 38분 인터뷰로 넘어가면 네. 그때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서 로비에서 헤어졌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로비로 내려오셨잖아요. 로비에서 헤어지셨죠. 선생님 지하로 가셨다고 그랬고 김인숙 씨는 이제 출구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봤다. 이거세요. 택시를 탔는지 어땠는지도 마지막으로 기억하시는 모습이 걸어가는 뒷모습입니까? 아니면 뭐 어떤 모습입니까? 그냥 나 간다. 잘 가라. 저는 이쪽 길로 나오고 그분은 저쪽 길로 나오고. 이분 답변이 방 안에서 뭐 엘리베이터 타고 로비에서 이런 식으로 몇 번 바뀌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당시에 목격자가 있어요. 그 네. 호텔 청소를 하시는 메이드분의 목격. 중요한 거는 이 목격자의 진술과 배치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요? 판결문에서는 그 5월 7일 오후 3시경에 네. 피해자는 공항으로 간다면서 1층 로비를 통해 출구 쪽으로 가는 걸 보았다. 이렇게 진술한 것이 이제 판결문에 나와 있는데, 메이드가 목격한 거는 이 5월 7일 3시경에 남자 혼자 그 방에서 나와서 청소 서비스를 해드릴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걸 거절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남자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걸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어디서 마지막으로 김인숙 씨를 봤는지에 대한 질문이 일관적이지 않을 뿐더러 그 목격자와 배치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진술이 사실 굉장히 좀 눈에 띄었고 더더군다나 본인이 살인 자백을 했을 때는 호텔 방 안에서 살해를 했다 이렇게 자백을 했다 그걸 번복했기 때문에 네. 마지막으로 김인숙 씨와의 상호작용이 어땠고 어디였고 언제였는지에 대한 진술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이때 방송 보면서 이분이 그것이 알고 싶다 인터뷰에 응할 정도였으면 많은 준비를 하고 나왔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조금 우왕좌왕했던 게 이상했어요. 준비를 안 하신 건가? 혹은 했음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텐데. 예. 제가 이 인터뷰한 당일 예. 그 자료를 받아서 그날 저녁에 인터뷰를 했는데 네. 준비를 사실 상당히 하신 걸로 보이고요. 네. 저한테는 이분이 두 가지를 준비하신 걸로 보였어요. 그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게요. 네. 첫 번째는 누군가가 그런 범행을 저지른다면 과연 대한민국의 특급 호텔에서 저지르겠느냐 이 질문을 먼저 제작진한테 했어요. 네. 자, 제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의도가 있었다, 계획이 있었다. 그러면 피디님은 장소를 어디로 선택하겠어요? 거기는 대한민국 초일 호텔이에요. 거기에 그 막강한 보안 시스템 속에서 제가 그런 걸 생각한다는 자체가 좀 사람들이 저를 도대체 받습니까? 그런 의도가 있었으면 그런 장소 선택하지 않죠. 그리고 두 번째는 김인숙 씨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나타났잖아요. 이 말을 먼저 했거든요. 또 하나, 그 이후에 빈수이 나타났다는 증거가 있잖아요. 아무도 묻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제작진이 그 증거가 뭐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어떤 증거거든요? 그 우체국에 빈수이 나타나서 뭐 편지를 뭐 이렇게 하라는. 제가 이 인터뷰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이 네. 그 우체국에서 발송된 편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편지는 김인숙 씨가 실종된 이후에 열흘에서 2주 정도 지난 시점에 김인숙 씨 언니에게 발송된 편지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 제작진도 그렇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사실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질문도 하지 않았고 그런데 이제 이분이 또 이제 나중에 그 여자가 나타났잖아요. 그 우체국 직원이 증언을 했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 사람 나타났잖아요. 어디에 나타났다? 아니 그 주인이 우체국 직원이 증언을 했지 않습니까? 두 번씩이나 먼저 그 편지가 왔지 않느냐. 그리고 그것을 김인숙 씨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먼저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편지가 왜 저 사람한테 이 정도의 의미를 가질까를 처음부터 계속 유심히 보게 됐었고 네.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편지 필체는 김인숙 거겠죠. 다음 여자분 시켜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시면 그 편지 필체는 김수 거겠죠. 뭐 저는 조사를 안 해봤지만 사실 이 편지는 이 사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편지는 김인숙 씨가 마지막으로 5월 7일에 호텔에서 목격된 이후에 그 언니한테 편지가 온 거예요. 그걸로 봤을 때는 사실 이 남자분이 그 편지 필체에 대해서 언급한 게 저한테는 사실 굉장히 이상해 보였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아, 이 편지를 본 적이 있나? 혹은 이 편지를 보내는 과정에 있어서 개입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김인숙 꺼겠죠란 말 자체는 공식적으로 자기는 그 편지를 본 적이 없다는 전제 하에 이런 거겠죠란 표현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필체라는 말이 나왔는데 뒤에 또 꺼겠죠라고 하는 표현이 네. 정말 이상하다는 거죠.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필체라는 거는 편지를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죠. 만약에 이분이 정말 편지를 봤다면 제가 보니까 김인숙 씨 필체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보낸 날짜가 5월 7일보다 이제 한참 이후에 왔다는 거예요. 네. 김인숙 씨가 그 언니한테 편지를 보냈잖아요. 네. 그런 날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핵마 불명절 날짜보다 한참 이후에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연히 보다 보니 날짜가 이후에 와서 그 편지가 도대체 어떻게 왔느냐 싶어서 보세요. 날짜가 이후에 와서
그럼 편지가 도대체 어떻게 왔나 싶어서 저는 네. 그런 편지가 도대체 어떻게 왔나 싶어요라는 이 말도 의심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편지가 도대체 어떻게 왔냐? 이번 얘기는 김현숙 씨는 중국에 가는 그 상황을 가정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도대체 편지가 어떻게 왔냐는 말은 편지를 보낼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편지가 왔나? 네. 그러니까 이게 김현숙 씨의 어떤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전제로 하니까 도대체란 표현이 나오지 않았을까. 아, 근데요. 뭐 현재로서 실종 사건이 맞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를 감안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을 가능성은 없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두 개가 배치되죠. 김현숙 씨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편지가 어떻게 왔는지와 그 이후에 변수이 나타났다는 증거가 있잖아요.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편지가 도대체 어떻게 왔냐 싶어서 저는 모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 진술 안에서 네네. 근데 계속 볼게요. 아직 편지가 끝나지 않았어요. 응? 그 편지는 언니한테 보낸 거 아니에요. 저는 그 편지가 갔는지 받았는지도 몰랐어요. 그렇죠. 그 편지는 김숙이 언니한테 보낸 거 아니에요. 저는 그 편지가 갔는지 받았는지도 몰랐어요. 네. 저는 이 표현이 사실 굉장히 이상했거든요. 그 편지가 갔는지 몰랐다. 글쎄요. 그 편지가 갔는지 받았는지도 몰랐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요? 편지를 보낸 사람이 쓰기에 자연스러운 그쵸. 표현 아닌가요? 맞아요. 보낸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부자연스럽겠네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 때 이 얘기를 했더니 네. 그 제작진이 깜짝 놀라면서 무슨 얘기를 해줬냐면 네. 인터뷰가 끝나고 이분이 가셨을 거 아니에요. 전화가 왔대요. 네. 그 제작진한테. 전화가 와서 이 편지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뭔가 설명을 더 하셨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제가 생각하니까, 예. 제가 그래서 하고 싶은 것만 이해 못한 것도 있고 해서 예. 그냥 답답해서 전화 드렸어요. 아, 어떤 말씀 더 하고 싶으셨어요? 그 언니한테 편지를 써라. 중국 간다는 걸 알리고 가라라고 한 건 저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 우체국 편지에 대해서 많은 의미를 갖고 있고 편지를 보내는 과정에 네.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또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될까요? 이 남성이 대답을 굉장히 회피하거나 네. 그 대답하는 과정에서 굉장한 불편감을 느끼는 걸로 보이는 장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위조 여건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네. 김현숙 씨 입장에서 위조 여건을 만들 이유가 없지 않느냐. 네. 어차피 중국 가서 뭐 노래방이든 사업 계획을 가지고 가는 건데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죠, 제작진이. 그래서 이제 제작진이 물어보죠. 위조 여건은 왜 필요했답니까? 근데 중국에 그렇게 사업을 계획하고 가시는 분이 위조 여건은 왜 필요했답니까? 지금 사실 다 까먹었어요. 제가 선생님은 제 심정을 이해하세요. 제가 얼마만큼 고통을 겪었는지. 선생님은 제 심정이 이해가 가세요. 제가 얼마만큼 고통을 겪었는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나요. 그러니까 이 답변 자체는 일단 답을 하지 않은 거죠. 네. 위조 요건이 왜 필요했는지에 대한 답을 하지 않은 거고 본인이 상당한 어떤 스트레스, 고통을 네. 겪었다라는 걸 지금 호소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반응을 해서 이 사람이 의심간다라기보다는 네. 이 사람이 굉장히 본인이 힘들다라는 걸 호소한 지점만 따로 놓고 보는 것도 필요하죠. 어떤 부분에서 주로 이 사람이 답변을 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그게 사건과는 어떻게 관련이 있느냐. 또 이런 부분이 또 있나요? 인터뷰 전반적으로 네. 가장 답변을 못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곳곳에 보였던 게 제작진의 왜 자백을 하셨는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말 답변을 힘들어하는 걸로 보였거든요. 네. 경찰 조사 받으실 때 그렇게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인데 해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왜 자백을 하셨던 거예요? 그럼 제가 그게 제일 진짜 몸을 이제 젖히고 허공을 보면서 한숨을 쉬면서 제가 뭐 진짜 아주 못된 버릇인데요 하면서 그 다른 얘기로 넘어가요. 제가 그게 제일 진짜 아주 못된 버릇인데요. 너무 이제 오만하신 상황이었죠. 그날 그거는 뭐 생생히 근데 이제 저희 집에서 저가 식구들을 이렇게 초대해서 와서 집에서 같이 식사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경찰이 거의 뭐 안 보내준다면 이제 집에 이제 못 간다 뭐 이러면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나는 아니다 보내줘라 이러면서 이런 걸로 뭐 그러네요. 식구들 초대했고 뭐 담당 형사가 뭐 어땠고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여기도 그렇지만 네. 계속 딴 얘기를 하니까 네. 제작진이 다시 제가 드린 질문은 왜 자백을 하셨는지. 네. 제가 드린 질문은 왜 자백을 하셨는지에 대한 질문. 자백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가라. 네, 알았어요. 야 됐어. 수업하자.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 이분의 주장은 본인은 회유와 강압에 의한 자백을 했다. 네. 이렇게 주장하면 사실 일관적으로 본인이 어떤 회유와 어떤 협박에 의해서 자백을 했는지를 가장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하거나 힘들어하거나 그러니까 저도 이제 원래 그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지. 이게 참 이게 말이 어렵게 그렇게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말한 적이 있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막 두 분 선생님들은 절대 그럴 것도 아니지만 진짜 야 PD 그렇게 된 거야. 그렇게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됐지? 예. 그걸 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저도 우리 그렇게 했는데 이해하고 말을 한 적이 있지. 뭐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그러면서 자백에 대한 질문을 이제 계속 하니까 그러면 화장실 조사를 하면 그 강도라고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아 내가 이번에 그 조사를 제가 좀 하시죠. 모르겠어요. 네. 그럼 살짝 다시 어디?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물론 화장실 가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지금 2시간 인터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떤 지점에서 답변을 못했는지에 혹시 공통점이 있느냐를 따져보면 유독 자백을 왜 하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런 어떤 신체적인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보였고 네. 또 여기가 끝이 아니고 이제 조금 결정적이라고 보였던 부분이 PD가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갑자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떤 왜 자백을 했냐 그 자백이란 게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한 게 아니라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면서 했는데 그 다음에 자 네가 이런 대답에 얘라고 한 적이 있지 그 말에 내가 안면 딱 깔고 아니요 하고 하면 이 꼴을 안 타겠죠. 근데 제가 일말의 그 양심이라고 일말의 양심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아. 결국 지금 10여 분 동안 진행되는 이 인터뷰에서 질문을 하나예요. 자백을 왜 했냐인데 답변 못하거나 화장실 갔다 오거나 자백이 아니라고 했다가 뭐 자백 비슷한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여기에 이제 나온 게 일말의 양심이 도대체 뭘까요? PD도 물어보네요. 일말의 양심이라고.
그 말에 대해서 내가 뭐 끄떡한 적은 있으니까 그거를 내가 안 했다고 난 그렇게 말한 적 없다라고 하는 게 세상을 사는 방법인데 포인트 없는 답변인데 내가 안 했다고 하고 세상 사는 방법인데 또 이 답변을 회피하는 거네요. 네. 그리고 일말의 양심이란 부분은 예, 일말의 양심이요. 이거는 무슨 뜻일지 뭐 보는 분들이 판단을 각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부분을 저희가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자백을 했었잖아요. 네. 이 사람이 했었다고 하는 자백 내용을 보면 사실 굉장히 구체적인 것이 이것만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형사분이 얘기하는 자백 내용이에요. 네. 5월 7일 14시경 뒤에서 안고 오른손 팔목 부위로 목을 끌어안듯 졸라 죽인 다음 몸에 물기를 닦아내고 옷을 입힌 뒤 사체를 살아있는 것처럼 어깨에 메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와서 로비를 돌아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를 갈아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서 차에 싣고 집으로 가서 토막을 내서 한강에 유기했다. 이 안에 너무나 눈에 띄고 이걸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진술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사실 있거든요. 네. 몸에 물기를 닦아낸 이후에 옷을 입혔다. 근데 이 부분은 좀 누군가가 상상으로 꾸며내서 진술하기는 좀 어려울 정도의 굉장히 구체적이면서 사실은 필요한 진술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이 과정인데 차로 이동하기까지의 과정이 그냥 방에서 차로 가서 뭐 실었다 이 얘기가 아니고 돌아가신 분을 살아있는 사람처럼 해서 로비로 가는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으로 가는 엘리베이터.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본인 주장은 이제 허위 자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자백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이 사건 자료 보면서 가장 소름이 끼쳤던 사실 부분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백을 한 거를 형사분이 인터뷰에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인데 네. 하반신은 토막냈다 라는 말이 그런 나와요. 얘기를 했어요? 예. 네. 이게 형사분 인터뷰 이거 본방엔 안 나갔을 거예요. 형사 인터뷰 테이프 5번에 나오는 건데 시신을 훼손했다라는 그 진술과 하반신은 토막냈다라는 진술은 정말 그 다른 진술이죠. 네. 상반신은 토막내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구체적인 데다가 변별이 들어가죠. 어느 부분은 토막을 내고 어느 부분은 토막을 내지 않았다. 그러면 형사나 누가 꾸며낼 수 있는 진술은 아니에요. 꾸며낼 필요도 없고 왜 뭐 상하반신을 따로 이것은 상반신을 토막낼 수 없었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진술이라고 보이거든요. 네. 그럼 그 이유가 뭐냐? 하필 이 당시에 이제 김인숙 씨가 임신 20주차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임신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겠느냐. 듣고 보니까 그 자백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인데 아주 제작진과 인터뷰한 내용은 상당히 두루뭉술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되게 대비적이네요. 네. 특히나 어떤 방식이라든지 그 당시에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이 2시간 정도 되는 제작진과의 인터뷰에는 거의 나오지 않죠. 교수님 말씀 들었을 때 상당히 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이 그 제작진 인터뷰에 응한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 1심에서 어떤 살인의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한 상태에서 징역 7년이 나왔다가 2심, 3심에서는 그 돈을 쓰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판결을 받았거든요. 네. 제 말씀은 어느 정도 이 사건에 대해서 본인은 더 이상 법의 심판을 받기가 어렵다라는 거를 인지하고 있는 상태로 보여요. 우리가 이제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는 이유가 결국은 현재 미제인 거고 해결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건데 앞으로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 그 당시에 자백을 여러 번 했거든요. 네. 그 자백 내용에서의 구체적인 내용 이런 것들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시신을 찾아야 돼요. 그 자백 내용 중에서 시신을 훼손해서 어디에 유기했었다라는 구체적인 진술까지 나왔었거든요. 네. 어느 대교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속 바뀌긴 했지만 이 사건은 시신이 없는 실종 사건이기 때문에 더 이상 수사하기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자백 내용 중에서
그 나왔던 뭐 원효대교라든지 뭐 물류센터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장소에 대한 수사가 다시 이루어질 필요성도 보입니다. 네, 오늘까지 총 4편 그알 외전 교수님과 진행을 했는데 교수님은 어떠셨나요? 네, 여전히 10년 넘게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살펴보는 것은 결국은 이 사건들이 최종적으로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사건, 미제 사건들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인 수사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네, 그것이 알고 싶다 팀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교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